내가 이제 한자는 은나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임나라 시대 때 점술가들이 중점적으로 자신들의 시각에서 인상 깊게 본, 내가 뭐라 그랬지? 뭐 주변의 낯선 환경, 아니면 귀신, 조상신, 아니면 점술, 이런 거에 대한 인상 깊은 거를 남긴 게 한자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그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자가 만들어졌고, 그걸 그 바탕으로 계속 발전된 게 오늘날의 한자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처음 말하는 것 같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점술가들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자를 만들었는데, 이 단어는 전쟁의 기본을 한 단어입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드라마 사극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일전에 한번 굉장히 영향이 끼쳤던,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중에서 보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 사극 전문 배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좀 사극에 많이 나온 배우 정희로님을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정희로님이 이제 한창 보쌈 운명을 훔치다 그 드라마를 종영하고 난 다음에 요즘 골프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았다면은 대중적인 어떤 스포츠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골프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는 소식이 들으면서 나도 올림픽에서 이렇게 골프를 좀 처음 접하고 나서 좀 흥미가 생겼는데, 우리 배우 정희로님도 골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이래저래 규칙을 알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또 골프인 것 같더라고. 근데 골프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인식에도 그렇고 약간 좀 비싼 스포츠, 비싼 운동, 장비가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골프장에 직접 나가서 운동을 치다 보니까 그런 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비싼 운동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잖아. 중국어로 골프는 뭘까?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중국에서도 골프는 비싼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식으로 의역을 한 건데, 이제 코카콜라 같이, 내가 저번에 코카콜라 같은 거 말한 적 기억날 텐데, 이제 중국어는 골프는 당연히 외래어란 말이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골프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지만 중국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음역과 의역을, 그러니까 음을 굉장히 비슷하게 내면서도 뜻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국어에선 중요한데, 외래어를 수입해 올 때. 그래서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한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음역과 의역의 적절한 조화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공구자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은 고이부구라고 해가지고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굉장히 골프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까오 치오라고 해가지고 까오얼푸치오라고 해.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탁구, 배구, 축구, 야구 이런 식으로 구기 종목들 있잖아. 근데 골프도 공을 가지고 치고 홀에 넣는 거니까 구기 종목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구라는 공구자를 붙인 거고, 배구, 축구, 야구 이런 것처럼. 근데 요 앞에 거를 골프라는 거를 의역한 건데, 높을 고자를 쓰고, 이거는 이제 너 이자인데, 이건 이제 간체자고, 정체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내가 니하오 할 때 이 글자를 쓰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어떠한 존중을 의미해. 굉장히 고귀한 어떠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가지고 높고 고귀한 지아비 부자를 쓰잖아. 그래서 높고 고귀한 중년 남성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높고 고귀한 신분 계층이 이용하는 구기 종목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도 비싼 인식이 있듯이 비싼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듯이 중국에서도 그런 인식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단어지. 그래서 까얼푸지오라고 해서 골프 구지만 직접 이거를 이 그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치는 구기 종목이라는 거야. 정말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뜻과 의미를 다 잡았다. 음과 뜻을 다 잡은 그 재밌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배우 정희루님께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착안을 해봐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까얼푸지오라고 해서 골프잖아. 그러면 골프를 치다, 골프 치러 하다. 그러면 골프를 치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을 쓸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랑 연관이 있듯이 칠 타자를 써. 그래서 우리도 골프를 치다, 골프 치러 가다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중국에서도 골프 하다라고 할 때 골프를 치다, 칠 타자를 써서 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다 까얼푸지오, 다 까얼푸지오 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재밌게 단어 하나 알아두면은 재밌을 것 같고 내가 이 그러니까 7타자를 한번 생각했더니 그 생각나는 게 있는데 7타자와 그 우리 발을 씻자 이거 있잖아. 실라고 하거든. 이건 그리고 이건 실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는 거의 중국어에서 그 우리나라의 하다라는 말과 거의 공통적으로 치트키라고 하지.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거에 대한 동사가 다 일일이 있단 말이야. 중국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뜻글자에서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거를 대신 대체하면은 잘 모르겠다 싶어서 이거 두 개를 대체하면은 거의 웬만큼 우리도 뭐 하다라는 말을 다 붙이면은 명사에다가 다음 하다를 붙이면은 웬만한 말은 다 되잖아. 뭐 음식하다. 원래는 요리하다, 음식하다, 뭐 밥을 하다 이런 식으로 다 하다라는 말을 붙이면 웬만한 동사화가 되듯이 그런 치트키적인 요소에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은 특히나 그 구기 종목 같은 거 할 때는 요 잘 모르겠으면 따로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된다. 그런 식으로 참고로 한번 스치듯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배울 단어는 오늘 진짜로 배울 단어는 이 기초한자를 좀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화목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발음으로는 그 일본 발음으로는 와라고 하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화라고 하고 중국 발음으로는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일단 하나의 발음은 넣어두자. 좀 약간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이니까 그건 아직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발음은 흐어거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슷하지. 그 와, 워, 위 이런 그 중모음 그러니까 우와 이가 합쳐져서 위, 뭐 우와 어가 합쳐져서 워 이렇게 중모음이 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은 하질 못해.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발음을 신경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외울 때 규칙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국 발음이랑 중국 발음을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중국 발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중국 발음 중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지? 제일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있어서 우리도 그걸 발음을 계속 쓰지만 현대 중국인들은 기역과 키읔 발음을 못해. 그래서 기역과 키읔 발음이 있으면은 그걸 좀 더 편한 발음, 지읒 발음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받침의 기역 발음이 있었으면은 아예 없애버렸어.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거지. 그런 법칙 아니면은 우와 아를 해서 화, 와, 위, 워, 예. 우리는 이 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들은 와, 화 이런 식으로 했지만 중국에는 더 이상 그런 영향이 없어졌단 말이야. 몽골족의 침입 때문에. 몽골 사람들의 발음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중모음이나 기역, 키읔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흐어라고만 발음이 된 거지.
히읗 발음은 일본 사람들은 못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옛날 발음을 가장 보존하고 있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허, 이런 식으로 발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너무 쉬우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 이 한자에 대한 구성 원리를 설명을 하면은, 내가 이제 한자는 은나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임나라 시대 때 점술가들이 중점적으로 자신들의 시각에서 인상 깊게 본, 내가 뭐라 그랬지? 뭐 주변의 낯선 환경, 아니면 귀신, 조상신, 아니면 점술, 이런 거에 대한 인상 깊은 거를 남긴 게 한자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그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자가 만들어졌고, 그걸 그 바탕으로 계속 발전된 게 오늘날의 한자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처음 말하는 것 같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점술가들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자를 만들었는데, 이 단어는 전쟁의 기본을 한 단어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강의를 했던 것 중에 전쟁을 주제로 한 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전쟁도 굉장히 고대시대 때는 중요했단 말이야.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지금 주제가 처음 나온 거니까, 은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황하강이 있으면은, 지금 은나라의 수도가 여기였었는데, 상구라고 해가지고 여기였었는데, 원래는 동이족,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족속들이었던 거지.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고대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다 영토를 가졌다고 하지만, 주된 도시들이 있고, 서울,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주된 도시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자잘한 중소도시들이 있어. 뭐 수원, 성남, 광주 이런 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조치원, 이런 주된 그 중소도시들이 있고, 그 또 사이사이에는 아주 그냥 몇몇 부락, 그러니까 뭐 무슨 면, 무슨 읍,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 아주 촘촘하게 사람들이 그 영토 안에 다 사는 게 아니잖아. 일부 집중되어 있고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이때도 수도가 여기였다면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부락들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지금보다 현재 시대보다 훨씬 더 자연에 둘러싸여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밀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밀림을 개척하다가 낯선 부족을 만나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낯선 부족은 나와는 배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밀림을 개척하면서 영토를 확장시키다가 만나면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거기를 봉읍을 삼아가지고 봉건제를 계속 실시를 했던 건데, 이 화평할 화자의 경우에는 이런 전쟁을 하는 와중에 화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그런 게 이제 필요해가지고 점쟁이를 대동해가지고 이거를 화해를 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휴전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정전이냐,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때는 신의 나라였잖아. 신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또 이렇게 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점쟁이가 이 한자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화평할 화자는 아주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지금의 평화조약이라는 의미야. 평화조약. 화평하다. 다 이 화자가 다 이 하자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화목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인성이나 어떤 도덕적인 관념으로 좀 더 발달돼서 쓰이지만, 맨 처음에 그 의미는 평화조약 이런 의미였는데, 자,
내가 계속 여기서 한자를 만드는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주요한 근거를 몇 개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네모가 나오면은 입구자 아니면은 뭐라 그랬지? 점쟁이가 쓰는 점통, 제기였단 말이야, 제기. 근데 입구자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왼쪽에 쓰이고 오른쪽에 다른 단어가 있으면 이건 입구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게 아닌 다른 부분에 네모가 있으면은 원래 갑골 문자에서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런 형태를 계속 쓰기가 힘드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냥 간략화되게 쓰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쓰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점통이 놓여져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점통이 놓여져 있으면은 점을 친다라는 느낌이 일단 있지. 이 한자에. 점을 치는데 그 옆에 자는 뭐냐? 이 옆에 자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벼 화자야, 벼. 우리가 쌀을 먹으려면 벼를 말려가지고 수확을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쌀학을 다 깎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잖아. 정미를 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벼화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가운데가 나무 목자잖아. 나무목. 나무를 추상화한 게 나무 목자인데, 이 벼를 가만히 보면 나무는 나무인데 끝에 우리가 벼를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지? 끝에가 깃털처럼 이렇게 휘어졌어. 나중에 수확을 하면 나달리 이렇게 막 달리면서.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깃털같이 어떠한 게 이렇게 흩날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래서 벼화자가 만들어진 거야. 재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외우면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는 나무인데 여기가 특징인 거지. 특징을 잡아가지고 인상 깊은 특징을 잡아서 만드는 게 한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벼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깃털 같은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획을 더 그어가지고 벼화자를 만든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점통과 이제 벼화자가 만나면은 무엇이 되냐? 왜 그게 전쟁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는 원래 점통에다가 별을 꽂은 거야. 점통에다 별을 꽂은 거를 형상한 게 평화로울 화자 그거거든. 평화로울 화자 이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제 점쟁이가 점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왔어.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 화평을 하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이랑 화평을 하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화평을 해야 되냐? 이 점통에 나온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장 담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각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신의 뜻을 담은 그 결정적인 도구에 일반적인 백성들이 수확하고 있는 별을 하나 꼽아가지고 점통에다가 꼽아서 가는 의미야.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니? 이 점이 지금이야 우리는 점을 약간 미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 근데 당시 사람들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점은 조상신의 뜻을 대신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이야, 우리한테. 현대 사람들한테 과학은 절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과 다름없는 건데 그거를 일개 벼 한 줄기를, 이 벼라는 의미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이 그냥 그 먹고 살려고 들판에 이렇게 전쟁을 치고 있는 와중에 그 주변의 밭에 벼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벼를 하나 꼽아가지고 가장 신성시대는 점통에다 꼽아가지고 간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라는 의미는 내가 굴욕적으로 상대방한테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지. 꿀을 굴자. 굴지할 때 그 굴자고, 욕하다. 욕할 때 욕자. 굴욕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의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전통에다가 일반 백성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경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지방에서 나는 벼겠지. 그쪽에도 당연히 백성들이 살고 있을 테니까.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이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땅에 대한 그런 비천한 어떤 곡물을 신성시대는 그 제기에다가 뽑아서 상대방한테 간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거든.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굴욕적이니. 사실 굉장히 소중한 정말 신석시대는 제기에 한낱 그 곡물을 그냥 꼽아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그 지역의 특산 어떤 곡물을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적으로 이 화평을 하는 것에 대한 것에 그 점쟁이들이 인상에 팍 깊게 남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화자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 화평이라는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그 현대 중국어에서는 화평이라는 게 두 개 혹은 다자 간에 어떤 걸 이렇게 이어준다는 얘기잖아. 다 같이 공존하게 산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어에서는 이게 조사로 발달이 돼가지고 무슨 무슨 그리고 이런 의미로도 확정이 쓰이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 제일 많이 쓰여.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로 화평, 허핑,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화평. 그런 어떤 화목할 때 화자, 화목하다, 허무, 화목하다, 화평하다, 허핑 이런 단어 말고는 보통적으로 쓰일 때는 무엇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A와 B는 아까 전에 봤지? 실는 C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데 A와 B는 C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데 화목할 화자니까 A와 B를 평화롭게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조사로 발달이 돼가지고 무엇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자성어를 하나 알려주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게. 오늘 사자성어는 신쇼라고 해가지고 마음과 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대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정신과 손, 육체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 신링 쇼차오라고 해서 이거 이제 간체자다. 이거는 간체자인데 정체자로 하나 써줄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제 신령하다 할 때 그 령자야. 신령하다 영자. 그래서 이제 마음 령, 수, 교, 령, 수, 교라고 해서 신, 닝, 쇼, 차오. 닝, 쇼, 차오. 신링 쇼차오 심령수교 신링쇼차오라고 해서 몸도 좀 나쁘게 말하면은 정신과 몸이 모두 다 뭐 교활하다 약간 이런 이 교묘하다 교자거든. 이거는 신령하다 할 때 영자인데 굉장히 그 잽싸르다 신령하다 잽싸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 영민하다 이럴 때 그 영자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정신이든 몸이든 모두 다 재능이 출중하다 아니면 좀 약간 영특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사자성어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갑골 중국어라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구독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모두들 내가 꾸준히 얘기하는 거 있지. 다음 시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듣고 자기 전에 한번 또 들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평생 안 잊혀지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해보길 바래.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